부동산 방문 시 급매물 잡는 이 방법 꼭 체크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오전 동네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매물 목록을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 안쪽 책상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중개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급매가 하나 나왔어요.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급매, 부동산을 알아본 지 6개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급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법을 말입니다. 그날의 실수는 제게 3천만 원의 손해를 안겨줬습니다. 오늘 그 뼈아픈 경험과 함께 진짜 급매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사장님이 보여준 매물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시세보다 4천만 원이나 쌌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나왔어요? 중개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이민 가셔야 한대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급매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이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중개사장님이 저를 속일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빨리 계약해야겠네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중개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오늘 계약금만 넣으시면 제가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급매를 놓칠까봐 조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시세보다 4천만 원 싼 집을 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주변 시세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산 집과 같은 평수, 같은 층인데 오히려 제 집보다 싼 매물이 있었던 겁니다. 황급히 다른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예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 평수면 한 6억 5천 정도 봐야죠. 제가 산 가격은 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급매라며 4천만 원 싸다던 그 집이 실제로는 3천만 원 비싼 집이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처음 갔던 중개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중개사장님은 태연했습니다. 시세는 매물마다 다르죠. 층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상태도 다른데 똑같을 수가 있나요? 그럼 급매는 뭐예요? 시세보다 4천만 원 싸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본 시세가 그랬어요. 시세는 계속 변하잖아요. 결국 저는 속은 겁니다. 급매라는 미끼에 넘어가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덥석 샀던 겁니다. 계약금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것도 억울했지만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샀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비싼 가격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부동산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급매와 가짜 급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급매라는 말 자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매물 중 절반은 급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급매는 그중 10%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 번째, 급매 이유를 확인하세요. 막연하게 급하다고만 하면 가짜입니다. 진짜 급매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민 간다, 이사 간다 이런 건 흔한 거짓말입니다. 진짜 급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잔금 받아야 한다.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때문이다. 법원 판결 때문이다. 이런 건 서류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당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민 간다는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급매라면 집주인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중개사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집주인을 만나야 할까요? 그분이 설명하셨습니다. 집주인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진짜 급한 사람인지 아닌지. 급한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해보세요. 왜 급하게 파는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증빙 서류가 있는지. 진짜 급매면 다 보여줍니다. 가짜 급매는 얼버무리거나 화를 냅니다.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3천만 원을 날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법은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시세를 직접 확인하세요. 중개사 말만 믿지 마세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간단해요. 최소 3곳 이상의 부동산을 돌아보세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매물 가격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시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호가도 확인하세요. 부동산 앱에 나온 매물 가격들을 평균 내보세요. 그게 진짜 시세에 가깝습니다. 만약 급매라는 매물이 시세보다 10% 이상 싸지 않으면 급매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매물입니다. 10% 이상 싸야 진짜 급매입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산 집은 시세보다 싸기는커녕 오히려 비쌌습니다. 애초에 급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비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급매라고 해서 당장 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급매는 빨리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중개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지금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산다. 오늘만 이 가격이다. 이렇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급매는 며칠 기다려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급매는 급한 거지 아무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집주인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이틀은 생각하세요. 그 사이에 주변도 알아보고 시세도 확인하고 집주인도 만나보세요. 그래도 좋으면 그때 계약하세요. 저는 뼈저리게 공감했습니다. 제가 이틀만 생각했어도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조급함이 3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비법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급매 아닌 걸 급매로 만들 수도 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분이 설명하셨습니다. 일반 매물도 집주인이 급해지면 급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을 급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간단해요. 시간을 주지 마세요. 오늘 결정해야 한다고 하세요. 다른 매물도 보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가격을 확 깎으세요. 시세보다 15%는 깎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돌아서세요. 진짜로 떠나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연락 옵니다. 특히 오래 안 팔린 매물은 꼭 연락 옵니다. 그때 협상하면 됩니다. 일반 매물을 급매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셨습니다. 급매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급매가 여러분을 찾게 만드세요.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연락처를 남기세요.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진짜 급매가 나오면 중개사가 연락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곳만 등록하면 안 됩니다. 최소 10곳은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급매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개사와 친해지세요. 가끔 들러서 인사하고 커피라도 사주세요. 그러면 좋은 정보를 먼저 줍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 장사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15곳을 돌아다니며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달 되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급매 하나 나왔어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왜 급매인가요? 집주인이 사업 실패해서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전에 처리하려고 급하게 내놨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법원 서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경매 시작일이 한 달 후였습니다. 집주인은 그 전에 팔아야 했습니다.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5곳을 돌며 같은 평수 매물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평균 7억이었습니다. 이 급매는 6억 3천에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7천만 원 싼 진짜 급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급한 게 맞았습니다. 이틀을 생각했습니다. 주변도 더 알아보고 집도 다시 보고 가족들과도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호가 그대로 사지 않았습니다. 6억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3천만 원을 더 깎은 겁니다. 집주인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 가격 아니면 다른 매물 볼게요. 이틀 후 집주인이 연락 왔습니다. 6억에 드릴게요. 대신 이번 주 안에 계약해 주세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시세보다 1억을 깎은 겁니다. 진짜 급매를 진짜 급매 가격보다 더 싸게 산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집은 7억 5천에 팔렸습니다. 1억 5천의 시세 차익이 생긴 겁니다. 처음 당했던 3천만 원 손해가 억울했지만 그 실수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으로 1억 5천을 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3천만 원은 수업료였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비싼 수업료를 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금매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빙하십시오. 둘째, 집주인을 직접 만나십시오. 셋째, 시세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넷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섯째, 여러 부동산에 연락처를 남기고 기다리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가짜 금매에 속지 않고 진짜 금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조급하게 결정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집 알아보시는 분들께 꼭 쉐어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실질적인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